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2021년 시작이 참 좋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뉴욕 증시가 상승한 배경이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미국 증시가 지금 1월 효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 정도 올랐고 하락한 달보다는 또 상승한 달이 많았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거 패턴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투자자의 낙관적 기대를 높이는 요인들이 결국 이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한 가감한 정책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이제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는데 이 외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좀 미국 증시가 남아 있는 1월 동안 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조정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조정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고 8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좀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고용지표 악화가 이제 증시의 조정에 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결국 고용지표 부진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은 영향이 큽니다. 네. 사실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가을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 속도의 어떤 동력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미국 정부의 각 지방 정부들이 이 비대면 산업 이주로서 사실 그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동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이 확산되기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이 반영됐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만큼 백신이 보급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중순 정도까지는 2대분 정도는 다 접종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부터 좀 고용 시장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코로나19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시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부양책 확대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주에 이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패키지의 윤곽을 공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 하에서 접어드는 이 집권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보다는 가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차 경기 부양책이 막판에 이제 통과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를 완성한 이후로는 과거에는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공화당 쪽 입김이 너무 셌기 때문에 하원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과거 이제 하원을 통해서 통과됐던 이제 좀 규모가 큰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방 정부 예산 확대나 또 이제 그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부양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되게 투자자들이 분주할 것 같은데 아까 서학개미 브리핑에서 봤지만 뭐 전기차, 친환경 다양한 수혜주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추천하시는 업종이나 종목은 또 따로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든 정권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투자 대상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친환경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신과 보고료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전탄소 부분에서는 썰런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진코솔라,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 니오 그리고 이제 에지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인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이제 블룸에너지. 통신에서는 이키닉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니본고에스, 아이리듬 테크놀로지, 비바 시스템즈 정도까지 해서 올해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수혜주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제 이목을 끈 거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 포함되어 있는 테슬라였습니다. 이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장을 보면 $880를 넘어섰어요. 이 앞으로 지금 올라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테슬라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2019년도에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사이 크게 올랐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이 애플의 아이폰처럼 이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서야 기회가 시작되는 산업 사이클상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도 거기에 더 하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도 사실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분기 연속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런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이 이 판매 대수가 많이 급감을 했지만 네.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 늘었거든요. 그래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25%의 MS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 이상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호재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도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브 달성으로 인해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팔라졌던 이유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이 지금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지난해 역성장을 하고 올해 3%대 성장을 좀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기 이후에는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보면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상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뭐 완화적인 어떤 통화나 재정 정책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아무래도 미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또 마침 이번 주 후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파월 연준 위원장의 어떤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언지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증시가 가장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었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다는 여지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뉴욕 증시 좀 전망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요 일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1월 효과를 바탕으로 새해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20일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어떤 자산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효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는 뭐 지표들이 많이 발표는 되지만 그 중에서 좀 주목할 게 15일 날 발표되는 12월 소매 판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다른 타 지표를 통한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 소매 판매가 주목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정도 감소할 걸로 좀 보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